전기차 확산은 계속될까요? 윤석전 경제평론가님 모셨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으로 저희가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계속 좌표들이 그래도 전기차 시장은 괜찮네 이걸 좀 방증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글로벌 네네. 그 배터리 시장의 중요한 분석 기관에서도 뭐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예. 시간에는 제가 NGO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엠버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간 조사 업체죠. 시장 조사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에 특화. 예, 로모션의 보고서를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예. 전기차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은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사실 뭐 굉장한 캐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심지어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왔고요. 일부 이제 정부, 가령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거기까지 나서 전기차 시장 둔화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예. 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한 2,070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요. 이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360만 대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지만 YOY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한 25% 전년 대비에 성장을 한 겁니다. 네.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왜 자꾸 캐즘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예. 그럼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되나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건데.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그 캐즘이라는 말을 갖다 퍼뜨리고 있는 그런 뭐 언론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3%에서 25% 성장이면은 사실은 초기 시장에서는 막 50%씩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50%보다는 성장률이 둔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수학적 현상이잖아요.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면은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가령 10대 시장에서 10대가 불어나오면 100% 성장을 하는 거지만 1000만 대 시장에서 뭐 한 50만 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률 둔화하는 건 필수 불가결한 거고요. 특히 두 번째 요인 중에서 사실 테슬라의 부진을 들 수가 있어요. 테슬라라는 거는 글로벌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리드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 유독 테슬라가 좀 부진했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근데 테슬라의 부진이 눈에 보이니까 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테슬라는 부진한 대신 사실은 다른 업체들, 다른 OEM들은 그 전기차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됐다. 네. 가령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이제 OEM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이게 좀 또 뭐라고 할까 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들 눈에는 어떤 캐즘의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유럽은 32% 성장했고요. 중국이 22% 성장했고 기타 지역 저번 시간에 말했더니 신흥 시장은 48% 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역으로 이 유일하게 역성장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0월 달까지만 해도 4% 성장을 했었는데 4분기 이후에 보조금이 딱 끊기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캐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지만은 미국 시장을 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테슬라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여기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폭이 굉장히 넓죠. 세계는 글로벌 이야기는 굉장히 급합니다. 기후기 자체가. 중국도 급하죠. 근데 유럽연합은 이게 24년도까지거든요.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약간 좀 역성장이 됐어요. 누웠네요. 예, 미국은 24년까지는 성장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유럽연합 꼴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거 보는 것처럼 사실은 전기차는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2017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25%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사실은 내연기관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전기차 확산세가 뭐 더뎌지고 있다, 전기차는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비자 인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기업과 정부의 전동화 정책을 갖다가 후퇴시키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그것도 선진국에서. 이런 점을 갖다가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뭐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면을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자꾸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차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유일하게 네. 미국이 네네,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특히 이제 네. 북미 전기차 시장. 그래서 최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봐도 전기차는 이제 미국 쪽의 우려감 이런 걸 되게 강하게 어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확실히 보조금 영향이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미국의 전기 시장이 네. 그렇게 커질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대단했던 거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의 전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적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작년에 유일하게 역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이유는 뭐겠죠? 그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로에 대한 어떤 회기 전략, 네. 그다음에 보조금 중단의 영향이 가장 컸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네. 이게 미국에서 과연 계속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유럽연합에서 24년에 일어났던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대체 왜 23년까지 잘 나가던 전기차 시장이 24년 동안에 기울기가 좀 아래로 역성장했죠? 네. 이 이유 자체가 뭘까? 그건 바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23년 말에 보조금을 중단해버렸어요. 그 여파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연합에서 제일 전기차가 많이 팔리던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에서 역성장을 하니까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역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EU 국가들은 성장을 했었거든요. 24년도에도. 근데 거기도 이제 독일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역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잘 보조금 정책을 잘해가지고 전기차 성장이 가속화됐는데 3분기까지. 근데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말에 그걸 보조금을 종료하면서 4분기 때문에 사실은 역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연합에서 이런 역성장은 1년밖에 지속이 안 됐어요. 올해 어떻게 됐어요? 25년에. 유럽 판매량 YOY로 자그마치 33%나 증가했습니다. 독일. 이게 독일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다시 보조금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독일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지급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29년까지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폐지했던 보조금 정책을 독일이 다시 올 1월 1일부터 다시 보조금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상은 그거예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차종은 45,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중가의 그러니까 볼륨급 차량에 대해서 중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에? 작년에 그러니까 33% 성장했으면 독일이 제일 큰 시장이 보조금을 재개하겠다 그러고 독일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 다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올해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똑같습니다. 과연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의 이런 보조금 정책 중단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23년도, 24년도에 바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발생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연스럽게 미국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일단,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인해서요. 사실은 지난해 4분기에도 역성장을 했잖아요, 전기차가. 근데 유일하게 플러스로 돌아서서 굉장히 잘 팔린 전기차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전기차들이냐? 바로 프리미엄급 전기차들이 잘 팔렸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예, 비싼 거. 네, 비싼 차들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차지, 에스컬레이터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캐딜락 에스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211%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샀네. 그러니까 $80,000 이상 고급차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1억 1억 이상이 1,000. 훨씬 호가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훨씬 잘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동화 고급 모델이 나오고 성능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돈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기차로 바꿀 어떤 충분한 어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요 시장은 좀 탄탄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캘리포니아가 보조금 재개를 갖다가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게빈 뉴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 화석연료 회기 방침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보조금을 중단시키면 캘리포니아가 다시 되살리겠다고 네. 공약을 했었잖아요. 바로 예산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제 한 5월, 6월 정도 되면은 주의회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위상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만 팔리는 전기차가 미국 전체의 30% 이상이에요.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가 사실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를 갖다가 따르는 일종의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들, 그 지역의 한 12개 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이 재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의 EV 시장이 급속히 어떤 둔화,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갖다가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올해부터 로보택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가령 뭐 테슬라의 사이버캡이라든지 현대차 모셔널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올해부터 이제 점점 늘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EV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웨이모에도 아이오닉 5 들어가죠. 모셔널에 아이오닉 5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 자체가 개화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의외로 둔화폭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 신차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조금이 중단됐는데도 32종이 신차가 발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나올 예정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미국의 기존 OEM들에서 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전기차를 안 내던 벤츠, 일본의 혼다, 예. 현대차도 4종은 내요. 벤츠의 전기차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혼다도 뭐 미국 시장에 잘 팔리는 그 차종 아니에요? 브랜드잖아요. 거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면 여기는 또 중저가 전기차들이 좀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어떤 중저가의 어떤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고급 차량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과연 전기차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급속히 둔화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 전기차 기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위기는 사실상 내연 기관차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덜 팔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2017년이 정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벌써 한 25% 정도 감소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맨 아래 회상 막대가 네네. 그 내연기관차의 그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만 해도 거의 이게 80% 비중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줄었습니까? 뭐 40%? 뭐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게 30년이고요.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25% 정도 감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령 뭐 포드라든지 가령 뭐 GM이라든지 일부 유럽의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전기차의 어떤 전환을 갖다가 약간 좀 멈칫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OEM들은 그 시대가 오래 갔으면 하고 바라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캐파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내연기관차에는 추가적으로 투입될 자금이 없으니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시대를 갖다 오래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로비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거기에 넘어가서 사실 전기차전을 갖다가 일부 후퇴시키는 전략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과거로의 어떤 역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연기관차의 어떤 시대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서방 일부 어떤 자동차 OEM사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역진은 결국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를 넘어서 거기서 더 전진해서 피지컬 AI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피지컬 AI는 뭐예요? 완전히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빈 공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중국차가 메우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해가지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어떤 자동차 수출국 위치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령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차의 위상이 뭐가 있었어요? 세계로 수출한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기존의 그 역사가 한 100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뭐 GM,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를 갖다가 제치고 세계 수출에서 거의 1등 국가로 올라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게 원인이 뭐냐? 결국은 그 전기차 전환이 당위라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비들을 갖다가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렴한 최첨단 전기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좋은 품질이 아직은 뭐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OEM들이 주목하지 않던 일종의 신흥국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뭐 어떤 포지션,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나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위상 자체를 갖다가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서구의 유명한 OEM들이 일보 후퇴, 일보 유퇴를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도대체 이 바뀐 시장에서 뭘로 살아남을까요? 우리들이 그 진화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네. 변화되는 환경 혹은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에 의해서 앞으로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위상 자체가 결정되는 건데 이런 어떤 서구 일부 기업의 이런 어떤 후퇴 전략 아니면 정부의 후퇴 전략이 글쎄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래 경쟁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걸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올해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갖다가 선택해 봤습니다. 예. 전기차 차종도 올해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최근 이게 전기차의 신모델을 보면 또 세련되고 화려해서 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는 애는 오히려 내연기관차고 전기차는 뜨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예.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방적으로 뭐 전기차 시대는 갔다 이런 거는 전혀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성장 중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결론 전기차 확산은 계속된다. 네네네.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